금요일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던 터라 오늘 시장 아쉬움이 참 크네요. 외국인이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이 포지션을 그쪽으로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도가 좀 있고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톱이 또 오늘 120선이 무너지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쪽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밸류 파인더 이충원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조금 좀 어려운 날 나와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오늘 또 반도체 우리 투톱이 또 뭐 이제 8만 전자가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오늘 또 좀 깨졌는데요. 지금 어떻게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좀 요약해서 좀 말씀 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못 가고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는 좀 되게 지금 좀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8만 전자 하면서 오늘도 잠시 8만 900원까지 상승을 했지만 재차 하락을 해서 지금 7만 9,6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투심이 악화된 거지 이 회사가 안 좋아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가장 좀 긴 이평선 중에서 신뢰하는 이평선이 아무래도 120일 이평선인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같이 좀 무너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120일 선에서의 공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업계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들어봐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라고는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올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소위 단타라고 하는 부분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는 이렇게 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중장기적인 흐름 그리고 이제 5월 3일 2주 전에 공매도가 딱 재개된 지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좀 특히 공매도 잔고가 좀 증가를 하면서 좀 이런 부분들이 투심 쪽에서의 좀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투자 심리가 악화된 거지 이 회사의 본질적인 밸류에이션이 훼손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배터리 뭐 반도체 회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다. 네. 근데 부름을 받고 이제 넘어갈 것 같다라고 해서 아마 투자 계획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금액 자체도 170조 정도가 되는 금액들이 투자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업계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슈퍼사이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참 이렇게 안 좋은 게 솔직히 좀 의문스러운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뭐 소위 큰형님들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야지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요.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171조 원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금액은 133조 그렇죠. 원이었는데 네. 이제 38조 원 증액을 해서 171조 원으로 증가를 이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은 크게는 첫 번째는 업황에 대한 이슈로는 반도체 쇼티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TSMC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고 오늘 글로벌 증시에서 이슈가 되는 게 TSMC의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인한 대만 가권 지수의 하락 그리고 네. 일본 지수로 보게 되면은 올림픽이 다시 한번 좀 안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이런 좀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이 우리나라에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다만 중국 증시가 다소 조금 선방을 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우리나라 증시도 1% 가까이 하락을 했다가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커버를 합니다. 네. 근데 비메모리는 사실 그렇게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는 커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게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왜 비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메모리 시장보다 2배 이상 규모가 큰 시장이 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133조 원을 얘기했다가 뭐 인텔이라던가 TSMC와의 이런 격차가 더 벌어지다 보니까 더 이제 투자를 늘리겠다. 그러면서 지금 평택 제삼공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주로는 뭐 코아시아라던가 SFA 반도체,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테스나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또 못 가다
하다 보니까 지금 다소 좀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더 이제 액티브한 수익률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관련주에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전에 네. 우리 뭐 정부하고 대통령하고 네. 이제 관련 반도체 기업들 모여가지고 K 반도체 벨트 해가지고 이제 네. 전략이 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그때 좀 기대가 됐어요. 요거를 좀 모멘텀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 좀 업종 뭐 우리 뭐 투톱 다 이렇게 좀 힘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모멘텀이 크게 작동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면은 미국 쪽에 가서 이제 발표되는 그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되는 이 부분이 진짜 이제 한 번 더 모멘텀을 강하게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까지 뭐 상승한 게 사실 없다 보니까 네. 오히려 요즘에 좀 증시 트렌드가 또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들이 그러니까요. 많은데 네. 사실 뉴스에 뭐 사실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악재로 이게 변경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져서 지금 최근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가 5영업일 연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물량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뭐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나 외국인 기관이 돈이 더 많으니까 뭐 그쪽 투자자들이 하는 대로 주가 형성이 되게 됐다라고는 하지만 요즘에는 또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을 레버리지 ETF라던가 이제 인버스 ETF를 보게 되면 항상 뭐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 그동안에 올라온 것도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 1월 달에 96,800원까지 가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세로 뉴스가 아니라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지금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이렇게 팔고 있고 뭐 공매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들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뭐 이번에 그런 담화를 통해서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의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좀 깊숙이 조금만 더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발 낙수 효과를 좀 기대했던 기업들 뭐 관심주로 방금 전에 설명을 약간 해주셨지만 그 종목들 역시도 지금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네. 예, 반도체 하면 너무 공정들이 또 많이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한양 ENG라든가 이런 것처럼 전공정 후공정 떠나서 먼저 장비 쪽으로 먼저 들어가 보자.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왔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종목들도 뭐 코아시아라던가 SFA 반도체 특히 네. 최근에 이슈가 주가의 상승폭이 컸었던 게 이제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뭐 지금 한미 반도체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뭐 5일, 20일 이평선을 오히려 지금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물론 좀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추세가 이렇게 꺾여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예전에 코스닥에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했었던 게 리노공업의 차트였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조금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서 좀 달리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는 이때쯤에 신고가가 나왔었거든요. 1월 11일에. 네네. 근데 오히려 이 종목은 4월 달에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은 마찬가지로 아까 한미 반도체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겠죠. 시스템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이때 1월이 아니라 최근에 있는 4월 27일에 고점이 나왔다라는 점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거는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못 갔는데도 이렇게 갔는데 삼성전자가 가게 되면은 이 종목들은 더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저는 좀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유망하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중고나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서플러스 글로벌 우리가 네. 두 개가 있죠. 러셀 같은 종목들. 지금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1월 달에 같이 좀 시세가 나오다가 지금은 조금 밀려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든가 러셀과 같은 종목들도 반도체
어제 좀 반도체가 이제 상승을 금요일에 올라오면서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9%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오늘은 좀 3%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액티브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신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지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는 반도체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쪽에서 뭐 일단 미국 쪽에 투자를 좀 한다 하면은 얼마 전에 나왔던 게 이제 오스틴 네. 뭐 이야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오스틴 쪽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뭐 코미코라든가 ENF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유효한 건지 그리고 그 외에 또 관심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오스틴 공장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같이 생각이 드는 게 현대차, 애플카 좀 이쪽이 네. 같이 생각이 나는 게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그렇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기간 조정이 나왔었고 오스틴 공장 근처에 부지가 있는 방금 말씀해 주신 뭐 ENF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도 1월 달에 일제히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 이슈로만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 외적으로 뭐 본업에서의 실적 성장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상관관계를 인해서 상승하는 가능성이 지금 봤을 때는 그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뭐 그와 관련된 종목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나쁠 건 없어 보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오스틴과 관련된 이슈가 갑자기 또 붙기에는 조금은 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 부분은 잠시는 조금 접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다른 맥락의 질문일 수는 있는데 이제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 그 어떤 기조가 바뀌거나 이런 스토리가 바뀐 건 없다라고 할 때 네. 거기에 이제 기저가 됐던 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공급이 슈티지 공급이 어쨌든 계속해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투자를 하고 미국 가서도 뭐 공장을 증설하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 뭐 네. 하니까 좀 앞선 얘기일 수는 있지만 공급이 이제 몇 년 후에는 이미 이제 또 과잉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조금 앞선 이렇게 걱정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 공급 초과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얘기가 나올 만한 시기는 조금 이르지 그렇죠.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뭐 부족하다는 게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요.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게 사실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기술력들 시간이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급의 과잉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기보다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때 얘기 나올 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솔직히 좀 궁금한 건 종목들을 좀 풀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생각하시는 혹시 탑픽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궁금하네요.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사실 예전에 대장 역할을 했던 게 리노 공업이라는 점이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이제 한 3달 전쯤에 이제 뭐 코아시아라는 이런 회사도 같이 시스템 반도체도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네네.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해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뭐 투자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서는 증권가에서는 커버를 하지 않았었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지속적으로 커버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고 이게 이제 오늘까지 이제 분기 보고서가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5월 12일에 실적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실적 부분에서 충분히 증가하는 모습들, 뭐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에서 뭐 관련주들 일제히 더 모든 종목들이 다 좋아 보인다라고 하지만 뭐 리노공업이나 코아시아 같은 종목들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수 캐스터 지금 연결해가지고 이 시간 특징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수 네, 캐스터? 전약 후강의 월요일입니다. 대만 각권 지수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3%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오후로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내용 단으로 보면요. 반도체와 자동차 쉬어가고 있고 그동안 크게 시세를 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양시장 1%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한 모습입니다. 하락장 속 각 카테고리별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수급 종목 하나투어입니다. 기관이 7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급이 선택한 건 하나투어뿐만이 아니죠. 모두투어 기관이 12거래일째, 부채 비율이 높은 진에어에도 기관의 수급 1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한 달 동안 기관의 수급이 견조할 뿐 아니라요. 오늘은 외인의 수급까지 더해지면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이 여행 항공에 받쳐주니 오늘장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테마는 여행과 항공입니다. 오늘 시장만 보고 있으면은 격리 없는 해외여행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국은 월요일 봉쇄 완화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제한된 국가로 해외여행도 가능한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영국이 이렇게 된다면 다른 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참 클 겁니다. 백신 자신감에 움직이는 영국의 발표를 앞두고 또 대한항공의 호실적까지 상방 압력을 더하며 여행 항공주가 오늘 증시 추가적인 하락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종목은 아미노로직스입니다. 11시부터 급등했죠. 여행항공주뿐 아니라 오늘도 mRNA 테마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오후 코로나 mRNA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화이자 모더나가 이 mRNA 방식으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백신을 만드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우리 몸 단백질을 이용하다 보니 부작용이 거의 없겠죠. 이 RNA가 이 단백질을 만들 때 필요한 정보를 아미노산을 소환해 만드는데 원재료 아미노산 사업을 영위하는 아미노로직스가 장중 급등을 했고 다른 관련 종목 몰입패스는 상한가 직행 그리고 IG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살짝 둔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포트 종목은 HMM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매우 큰데요. 원체 브레이크 없이 올라는 왔습니다만 5만 원 선을 터치하고 3거래일 동안 위아래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HMM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신증권에서 투자 의견은 하향하고 목표가는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1분기 실적은 매우 잘 나왔는데 주가가 워낙 올라온 속도가 너무 빠르고 또 에버그린의 시총보다 HMM의 시총이 높은 현상을 지적하는 등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 따른 논리에서인데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보시고 이충원 대표님이 보시기에 오늘 들고 가야 할 매매 전략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HMM에 대해서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BDI 지수가 3,077포인트에서 2,940포인트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HMM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던 게 아무래도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의 상승과 힘입어서 실적 호조에 대한 이런 모멘텀 확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 이제 딱 5월 13일에 5만 원까지 주가를 형성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3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누군가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페노션도 1.3%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에 대한해운은 2.5%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HMM도 오늘 3% 하락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을 정해놓으면 사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일선이라던가 11선에 대한 부분들로 왜냐하면 그동안 이 회사는 5일선을 타고 가파른 전형적인 상승주의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저는 HMM을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는 지금은 팔자리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팔자리가 나오려면은 일단은 그런 이평선을 깨는 모습들도 나와야겠지만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동반이 돼야 된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오늘 거래량의 수준이 이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한다고 해서 HMM을 지금 상황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ES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이충원 연구원 네.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